안녕하십니까, 후스티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바로 아스퍼거 증후군입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예전에는 따로 진단명으로 사용이 되었지만 현재는 자폐 스펙트럼에 통합이 되어서 따로 진단명으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나 일상생활,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일반적으로 발달 검사를 했을 때 인지 부분이나 언어, 의사소통 부분이 또래의 수준과 흡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폐 친구인데? 라고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자폐로 진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유아기 때 확진을 받지는 못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때부터 살짝 학교에서 독특한 아이로 좀 보이기 시작하면서 검사를 받고 나중에 초등학교 고학년, 그 이후로 성인이 될 때까지도 늦게까지 진단을 받기도 하는 그런 자폐입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징을 말씀드리기 전에 책 한 권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세상과 소통을 꿈꾸는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예전에는 연두색이었어요. 예전에 초판 때. 근데 지금은 하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대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종종 읽곤 합니다. 이 책 안에는 진단하는 방법, 과정들, 그리고 한번 테스트할 수 있는 간단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특징들, 제가 오늘 특징 5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여기 더 다양한 특징들과 자세하게 이 특징들을 다루는 거,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한 20여 가지 자주 하는 질문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전 이 책이랑 전혀 1도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기에는 진단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유아기에 있는 장애통합반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의심스럽다 싶으면 졸업 시즌이나 이제 자폐 검사를 받으시는 그런 시즌에 이 책을 선물로 드리곤 합니다. 이 책을 선물 받았을 때 막 싫어하시는 티는 내진 않으세요. 그리고 과연 읽으셨을까라는 의구심도 들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도움이 되실 거다 라는 생각에 이 책을 선물로 드리곤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징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지 부분과 의사소통 부분 발달 수준이 굉장히 또래와 흡사합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면 또래와의 문제이겠죠. 또래 관계가 가장 큰 걱정일 텐데, 일반적으로 또래 관계 하면은 만 2세, 만 3세에서 병행놀이를 합니다. 같은 놀이를 가지고 따로 놀고 있는 그게 병행놀이고, 만 4세, 5세가 지나가면서 협력놀이를 합니다. 같은 놀이를 가지고 또래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놀이를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부분인 건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병행해서 협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또래 관계를 통해서 병행놀이에서 협력놀이로 사회성이 발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성 느린 친구들은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연습하면서 사회성의 성장을 하는데, 아스퍼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해줘도 이 사회성 부분이 잘 늘지가 않아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또래들이랑 놀이를 할 때 협력놀이를 시작하네 싶으면은 병행놀이로 바뀌고 다른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때 비언어적인 면을 굉장히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잘 캐치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이 사회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사소통의 약간 독특함입니다. 아니, 발달 검사를 했을 땐 언어, 의사소통 부분이 또래와 비슷 높아요, 잘해요. 근데 실제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일단 말투가 굉장히 형식적이고 정해져 있는 거죠. 선생님 뭐뭐 하겠답니다. 선생님 뭐 할게요. 이런 되게 형식적인 말.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뭔가 자연스럽지 않죠. 말투가 그냥 딱딱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 아이가 그런데? 아니, 발달 과정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러워야 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 의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중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대화가 굉장히 단순해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거 얘기하고 자기의 관심사 얘기하고 잘 들어주진 않아요. 자기 얘기 막 해요. 세 번째, 특정 관심사에 꽂혀 있습니다. 관심사 있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뭐 관심 있는 거 빨리 찾아서 키워주면 좋잖아요. 서번트 증후군과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관심사와 다르게 집착, 엄청난 집착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전문가 그 수준만큼 막 집착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자주 보이는 친구들 숫자, 수학, 한글도 있어요. 한글 굉장히 빨리 떼는 친구도 있고 지하철, 노선 다 외우죠. 버스 번호 다 외웁니다. 이런 거 집착입니다. 또 제가 자주 보는 애들은 은근히 또래에 집착을 합니다. 특정 또래에 집착을 해서 너 나랑 같이 놀 거지? 같이 놀자. 선생님 제가 같이 안 논대요. 이러고 나랑 어제 같이 놀기로 했잖아. 오늘은 좀 바뀔 수도 있는데 이따 끝나고 어디 가서 놀자. 놀 거야. 이따 어디서 봐야 돼. 놀 거야. 다음날 또 기억하고 너 왜 안 나왔어? 같이 놀기로 했잖아.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울고 또래에 집착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4번, 약간 반복적이고 제한된 행동을 보입니다. 이 뜻은 이 아이만의 루틴이 있는 거고 새로운 것,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민감합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학교를 간다거나 학원을 간다거나 이럴 때 미리미리 준비할 게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감각이 굉장히 과민하거나 둔하기도 합니다. 저는 둔한 친구들보다는 예민한 친구들 많이 봤는데 보통은 청각, 시끄러운 소리, 울리는 소리, 특정 소리들 그리고 시각, 불빛, TV, 미디어 이런 걸 되게 집중을 잘하고 빠져있고 그리고 촉각, 후각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친구도 있습니다. 애착 인형 다릅니다. 막 시끄러워 무대 다릅니다. 이게 공연을 안 가봐서 혹은 진짜 큰 소리에 예민한 친구들이 있고 근데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불편한 데시벨이 있고 뭔가가 그 친구들만이 갖고 있는 꽂혀있는 게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한 번 봐서는 알 수 없어요.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총 5가지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스퍼거 증후군은 정상 발달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관찰을 해야 되고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 또래들과 놀 때 다른 학부모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잘 듣고 기분이 나쁘실 수는 있겠지만 참고하셔서 자폐 스펙트럼의 하나인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빨리 진단을 받고 내 아이에 대해서 잘 알면 잘 알수록 빠르게 성장을 도모시키고 이 아이에게 맞는 상호작용, 이 아이가 행복하게 이 아이를 이해할 수 있고 이 아이를 공감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독특한 아이로 낙인이 찍힙니다. 부모님한테도 독특한 아이인데 밖에 나가면 얼마나 더 독특한 아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이 책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이 책에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의심이 된다. 발달 수준은 정상인데 사회성 부분, 좀 독특한 말투 뭔가 이거 꼭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